네, 자,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에서 김형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방송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T-로보틱스 먼저 볼 텐데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전략 가져갈까요? 네, 일단 네.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월달, 12월달 이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8,000원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제 투자 포인트 자체가 현대그룹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좀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과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가 이제 T-로보틱스가 이제 항상 올라오면은 박스권 8,000원대에 이제 막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돌파되고 나서 지금 전일 12,000원이니까 한 40% 정도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상승이 나타났고, 오늘장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권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로봇 관련된 부분들, 다차 산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극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눌림시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T-로보틱스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고 지어소프트도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또 쿠팡 상장 이슈가 불거지면서 함께 올랐던 종목이죠. 지어소프트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네. 지오소프트 역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정확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2월 16일 날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일단은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쿠팡이 만약에 상장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국내에서 이제 피어 그룹들에 대한 밸류, 리밸류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주식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새벽 배송이나 관련된 종목으로는 사실 쿠팡,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 그다음에 이제 오아시스 마켓인데,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상장사 중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게 오아시스 마켓을 가지고 있는 지오소프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장에서 정확히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뭐 전고점 돌파를 하고 상한가로 이제 움직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3거래일 정도 좀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눌림목을 이용해서 신규로 조금 뭐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계속 저항권이었었던 17,000원대를 뭐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뭐 17,000원대에 붙여가지고 뭐 신규로 접근해보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 지어소프트까지 리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급등주를 잡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장이 조금 뭐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컨셉 자체는 친환경 관련된 종목을 두 종목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가가 조금 얇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투자 포인트나 투자 아이디어들을 이제 체크를 한 번 더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태경BK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제 1월 22일 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한 19% 이제 상승을 하면서 바로 목표가를 이제 돌파를 했었던 그런 기업인데, 그 이후에 이제 눌렸다가 재차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시장이 사실 어려울 때는 구간이 명관이고 원래 이제 좀 체크업이 됐었던 기업들을 좋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갖고 태경BK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이 이제 생석회랑 소석회 자체가 건자재랑 그다음에 이제 물 정화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포인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태경BK 자체가 현대오일뱅크랑 CCU 관련된 기술 개발 협약을 뭐 진행했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기사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었던 게 트럼프의 트위터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인데요. 앨런 머스크가 1월 달에 CCU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뭐 포상을 하겠다라고 트위터를 한번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태경BK 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뭐 사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무리가 없고, 뭐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은 높고 부채 비율은 낮고 실적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이 앞전에 이제 찍었었던 뭐 5,300원
그 부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300원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조금 더 시가총액이 작고 호가가 더 얇기 때문에 진짜로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를 미리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명은 무림 SP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사실 시장에서 관심을 한 2번 정도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관심을 상한가로 2번 정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이 무림 SP 최근에 기사를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친환경 종이 빨대에 대한 기술을 이제 그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빨대 시장 세계 1위 서일이랑 손을 잡고 팩 부착용, U자형이랑 만원경형 이 빨대, 종이 빨대를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뭐 8시 뉴스나 아니면은 간간 이제 뉴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환경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 세계 최대 이제 그 플라스틱 생산을 하는 페트병 생산이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도 그 부분들을 이제 그 개선하기 위해서 종이 페트병을 이제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작긴 하지만 이 기업 역시 재무적으로 좀 보면은 유보율이 1,700%고요. 부채 비율이 43%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거의 뭐 리스크가 크게 없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하나 달 수 있다, 그러니까 달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뭐 관심이 뭐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600원이고요, 좀 짧게 잡아봤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5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무림 SP 그리고 태경 BK까지 급등주 잡아보자라고 하셨네요. 자 지금까지 김영철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네. 먼저 최장근 대표는 어떻게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전장차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동차 앞서서도 좋게 네. 보셨잖아요. 그리고 네. 박우경 차장께서 조그마한 전장차 반도체는 버리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서로 상반된 의견이라서 예. 아 그래요? 네, 역시 다른- 중소형주에 대한 의견 예, 긍정적으로 나름 제 보세요. 나름대로 네. 의견을 피력하자면 예, 말씀 지금 조금 전에 주시죠. 네. 화신 보셨죠? 화신 네네. 실적 자막에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이 영업이 흑자 전환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차량 경량화 관련주거든요. 지금 실적이 이제 막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나 전장차 관련주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막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종목들도 저는 버릴 수 없다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그럼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한 4종목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조그만 왜 종목 많이 보시네요? 네, 네. 4종목 정도 보고 있는데요. 텔레칩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NCN, 그리고 영어로 더 미동입니다. 요 4 자율주행 종목. 관련된 종목 자율주행과 전 차량용 반도체, 네. 뭐 범전장차 관련주라고 하죠. 막 네. 이런 종목들은 네, 텔레필스가 이게 지금 나오는 자막에는 저 종목이 중소형 주도주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는 주도주인데요. 관련해서 뭐 칩셋미디어 그리고 NCN, 더 미동 이 정도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주식 중에서는 오늘 저희 관심주는 만도입니다. 네. 만도가 여러분들 보시면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말 진바닥에서 오른 거를 생각하면 주식 투자 못합니다. 대충 무릎 정도의 바닥권이 얼마냐고 제가 생각한다면 저는 4, 5만 원 정도거든요. 네. 4, 5만 원대에서 이제 오늘 지금 8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왔으니까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는데요. 저는 미래를 실적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 종목이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추장희 대표께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텔레칩스, 칩셋미디어와 함께 만도를 만도.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네. 좀 보자라고 하셨고, 그리고 박우경 차장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저는 LG전자. LG전자. LG전자를 이제 그 말씀드리고
LG전자를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LG그룹에서 네. 예. LG전자가 이제 하는 게 스마트폰 사업부는 좀 매각하고 새롭게 하는 게 자동차 전장, 그다음에 가전에 대한 그런 그 뭐라 그래 사물 인터넷 관련된 그다음에 로봇 그런 비즈니스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된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과 관련된 그런 연관된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 한번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웅인 차장께서는 LG전자를 또 유망하게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감 전략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고요. 최창윤 대표, 박웅인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